안녕하세요. 출근하는 마루코입니다. 오늘은 제품을 팔 때 어떻게 더 맛있게 포장을 하는지, 얼마나 소비자들로 하여금 더 맛있게 느낄 수 있게 해주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우리가 음식점에 가서 메뉴판을 본다고 칠게요. 그냥 이름만 써있는 메뉴판들이 있기도 하고, 이름 옆에 굉장히 긴 미사여구가 붙는 매장들이 있어요. 아니면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예쁜 사진이랑 긴 메뉴에 대한 설명, 예를 들면 뭐 어떤 버섯 전골이다 그러면은 뭐 뒷산에서 재배했던 4가지의 특별한 버섯을 뭐 한 고기 육수를 새벽부터 끓여서 한 6시간 이상 끓인 고기 육수에 같이 제공해드리는 무슨 전골입니다 라고 하는 거랑, 그냥 버섯 전골을 판매합니다 라고 써있는 거랑은 일단 소비자들이 봤을 때 느끼는 이미지가 다르죠. 우리가 맛있다라고 느끼는 그 맛이라는 게 굉장히 주관적이고, 실질적인 이 단맛과 쓴맛, 짠맛, 쓴맛, 우마미,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들어간다고 하지만, 그 뇌에서 작용하는 우리가 사전에 알고 있는 정보, 그리고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오감을 통해서 느껴지는 정보들에 따라서 맛을 다르게 느낄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당연히 맛이 있게 음료를 만들거나 음식을 만들겠지만, 그 음식, 그 음료의 맛이라는 걸 지배하는 것은 그 주변에 있는 환경이다 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 그 환경을 얼마나 더 맛이 있게 느낄 수 있게끔 조성하느냐가 맛집으로 통용되거나 이 집의 음식, 이 집의 어떤 특정 음식이 맛있다라고 느끼게 되는 원리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메뉴를 단순하게 그냥 단어의 나열로 만들어 놓는 것보다는 꽤 그럴싸하게 설명을 붙여 놓는 것들이 음식의 가격을 더 높게 판매해도 큰 저항이 없다라고 하는 내용의 책들의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많은 연구하신 분들께서 나온 책들 중에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아까 저 같은 경우에는 카페를 하잖아요. 빵이라든가 음료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해놓을지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시각적으로 사진을 찍어서 붙여놓고, 이걸 무슨 빵이 아니라 뭐가 들어갔고 어떻게 만들어진 빵이고 어떠한 재료를 썼고, 이런 것들을 사전에 주입해봄으로써 서로 주입을 소비자한테 함으로써 훨씬 더 맛있고 가치 있게 느끼게 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약간 그 우리 브랜드의 권위를 좀 올려주는 방법도 있대요. 예를 들면 상패가 엄청 많은 매장이라든가, 아니면 블루리본이나 미슐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누적되어 있는 곳들은 그 안에서 그게 맛이 없다라고 하기가 쉽지 않겠죠. 물론 그런 분들도 있어요. 미슐랭을 까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 거는 사실 단발성 어그로를 끌기에는 아주 좋겠죠. 하지만 10명, 100명 중에 많은 수의 사람들이 더 맛있다고 느낄 거예요. 일관적으로 이렇게 권위가 있고 유명한 곳이니까 신뢰를 가지고 역시 맛이 있네 라는 대답이 돌아오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을 겁니다. 그래서 많은 회사들에서 블루리본을 따려고 하고 미슐랭을 받으려고 노력도 하고 있고, 아니면 방송 출연이나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게, 맛있다라는 그 평가가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오르내리게 하기 위해서 방송 출연이나 유명한 방송, 아니면 유명한 맛 평가하는 분들을 모셔가지고 그분이 좋은 평가를 내렸을 때나 그분의 사인이나 이런 것들을 매장에 비치함으로써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맛이 있게 느껴질 수 있도록, 사실상 맛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그거를 표현하지 못하게끔 그런 심리적 구조를 만들어주는 경우들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음식을 판매하거나 카페에서는 설명을 해드릴 수 있는 시간이 커피 같은 경우는 좀 짧아요. 음식은 음식을 내어주면서 잠시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이런 식으로 하겠지만, 커피 같은 경우에는 되게 바쁘게 돌아가면서 빨리 먹고 가시는 분들이 많아서 어렵지만, 예를 들면 핸드드립 같은 경우에 이런 것들을 주문하시고 잠시 앉아서 여유를 갖는 분들에게는 설명을 해드리기가 좋습니다.
음식도 그냥 맛있게 드세요라고 하고 가는 거랑 이 음식이 어떤 방식을 거쳐서 만들어졌고 어떤 재료가 들어가서 이걸 이렇게 드시면 훨씬 더 맛있을 겁니다 라고 하는 이런 10초 남짓의 멘트가 들어가면 사람이 또 심리적으로 이렇게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고 합리가 더 증폭되고 그리고 좀 더 친근한 마음이 있어서 더 맛있게 느낀다고 하는데, 이거는 직원 또는 운영하시는 사장님이 서비스 교육이나 연습을 통해 가지고 하셔야 되는 거고요. 뭐 커피로 예를 들자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카페 하시는 분들은 뭐 손님이 기다리실 수도 있고요. 핸드드립을 판매하시는 분들은 손님들이 앞에 앉아 계시면 내가 판매하고 있는 제품에 대한 정보를 좀 빠삭하게 아셔야 돼요. 그리고 전반적인 커피 추출이나 커피에 대해서 손님보다는 많이 알고 있다라는 그런 자신을 가지고 항상 공부를 하시고 내 제품에 대해서 내가 판매하고 있는 생두의 출처라든가 가공 방식이라든가 어떠한 포인트로 내가 로스팅을 했고 이 포인트에서는 어떤 맛들이 잘 느껴지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라도 설명을 해주시면 드시는 소비자가 아무런 정보 없이 그냥 커피를 이거는 무슨 뭐 에티오피아 커피구나 하고 그냥 드시는 것보다는 에티오피아의 어떤 지역이 어떤 농부가 만들었는데 이 농부는 뭐 여자들로만 구성되어 있는 그런 농장에 있는 농부들이 수확을 했고 이 커피는 어떠한 방식으로 가공이 됐으며 로스팅은 뭐 라이트 로스팅 되어서 좀 밝은 산미랑 과실 중에서도 과일 중에서도 뭐 베리라든가 어떠한 맛들이 잘 표현되는 커피고요. 뭐 식으면 어떠한 맛들이 조금 더 잘 느껴지실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해주면 사람들이 그 말을 인지하고 생각하면서 먹어볼 수가 있잖아요. 그럼 조금 더 맛이 있게 느껴질 수 있어요. 이 커피가 물론 맛이 있고 온전하게 잘 로스팅된 커피일지라도 그렇게 하지 않고 설명을 드시는 커피랑 설명을 해드리고 먹는 커피랑도 소비자가 느끼는 맛들이 분명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팔고 있는 지화가 소비자에게 더 맛있게 느껴지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가지 설명들을 얼마나 소비자가 효과적으로 느낄 수 있게끔 그 안에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렇게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